왜들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제발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소재는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일단 애를 낳아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애를 낳기 전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구독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안 해본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진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뭐 애 안 낳은 사람들도 얘기를 잘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진짜 가감없이 욕먹을 각오하고 오로지 여러분의 인생 그 하나만을 위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린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면서 저출산 꼴찌입니다 이런 거 기사 써서 뭐 어쩌라는 거. 집값 다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이 두 개면 낫지. 애 셋을 키우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게 무엇이 있는데 애 많이 낳으면 뭐 하냐고요. 출산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잡든가. 어른들도 지치는 삶 속에 아이 낳을 생각 없습니다. 애 낳으면 돈 주는 것보다 키울 수 있게 복지가 좋아야지.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키울만 나겠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봐. 한국이 아이 낳기 좋은 나라인가요? 아마 100명 중 99명은 아니오라고 답할걸? 태어난 아이한테도 한국 사회는 고통이지. 재벌 3세가 아닌 이상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거지옥 등등 다 겪으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숨막혀. 가난은 대물림이라는데 제 자식도 저처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돈 때문에 눈치 볼까봐 결혼 출산 포기할래요. 어떻습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이따위 나라에서 무슨 애를 낳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그쵸? 보통 이렇게 애를 안 낳겠다는 분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애를 안 낳아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애까지 낳으면 힘들어서 대체 어떻게 사냐?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는 건 애한테도 몹쓸 짓이다.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뭐 다른 자질구레한 의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미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만큼 제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진짜 오늘 영상만큼은 제발 꼭 끝까지 보셔서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애 키우는 건 정말 너무 힘들다, 독박 육아를 한다, 돈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낳기 전보다 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삶도 피폐해져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결국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애 낳으면 힘들어요. 돈 나갈 때도 많아지는 거 사실이고 육아도 매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과 역경을 싹 다 합쳐봐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쏙 닮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애를 안 낳은 상태에서 안 낳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와, 애가 없어도 이렇게 힘든데 애까지 낳았으면 나 정말 X 뻔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막상 애를 낳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애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뛰더라도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더라도 여러분이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 돌연변이 또는 술집 접대부 정도의 무개념을 가진 게 아닌 이상은 자신의 애를 낳고 나서 고작 그딴 이유들 때문에 후회를 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진짜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솔직히 저도 한때는 애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재혼을 계획하면서도 아이를 왜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다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재혼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혼녀들을 보면서 진짜 감히 혹이 딸린 인생을 사는 굉장히 불행한 여성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애 딸린 돌싱남, 돌싱녀들이 몇 명 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미친 짓인데 애 때문이라도 결혼은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집 장가를 갔다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살면서 정말 아이는 꼭 낳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들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요. 근데도 애는 꼭 낳으라고 강조를 하더라고. 제 주변에 애를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낳게 된 사람도 있고,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지만 피임을 잘못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애를 낳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애를 안 낳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200~300만원, 많아야 500만원 벌면서 맞벌이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투잡 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를 끔찍하게 싫어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 애를 낳아서 얼굴을 보고 품에 안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애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육아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애를 낳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낳기 전보다 힘들죠. 제 주변 애아빠 애엄마들을 보면 애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부담도 많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대요.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게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퇴근하고 들어와서 내 새끼 웃는 얼굴 한번 보면 그런 억울한 감정들은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아이를 낳아서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겼다는 기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감과 행복감, 만족감 중 단연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가즘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각, 출산 생각은 없어도 연애에는 다들 관심이 많죠.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 번식을 위한 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는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3대 욕구도 결국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낳아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생명체로 태어난 본질적인 목적을 이룬 데에서 오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감은 아이가 크고 자라는 걸 보면서 더더욱 커져요. 근데 인터넷과 미디어에서는 요즘 이런 당연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감정들을 캐캐 먹어서 냄새나는 구닥다리 같은 감정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있죠. 물론 분명히 자식 새끼를 버리는 부모도 있고 자식한테 손찌검도 하고 욕설도 퍼붓는 수준 이하의 인간 말종 같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의 병신 같은 인간들의 얘기예요. 대체 왜 그런 병신들의 사례를 보고 그걸 정상인인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합니까? 조두순 같은 극소수의 사이코를 보고서 남자들은 전부 잠재적 성범죄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돈 받고 몸을 파는 극소수의 여자들을 보고서 여자들은 전부 잠재적 매춘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셨으면 하는 게 그렇게 육아 지옥을 외치고 애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사라졌다 어쩐다 하면서 뭐 네이트판이나 여성시대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신세한탄 하소연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사실 정상인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얼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거긴 애초에 마음 아픔이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뭐 요즘 출산과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 같은 거 보면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애 낳지 마라, 엄마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이지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감동 짜내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엄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딸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딸을 키운 세월이 쓸모없고 불행하고 헛된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는 소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능이 낮으니까 지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딸들도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감동받아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딸아, 너는 엄마처럼 20대에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말고 해볼 거 충분히 해본 다음 30대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애를 낳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그 딸의 면전에다가 대고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너 같은 걸 낳은 게 내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지도 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딴 제정신 아닌 저지능자들이 쓴 인터넷 커뮤니티 글 같은 것 좀 보지 말고 애를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정상인 부모들한테 애를 낳으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다수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낳지 않았을 때보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보고 웃는 거, 내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 이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경이로운 감정과 경험들을 대체하려면 대체 어떤 행복을 어떻게 얼만큼 가져와야 감히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 당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보험회사 영업직이었던 아버지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저와 누나를 정말 거의 혼자서 키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독박 육아를 아주 제대로 한 거죠. 영업사원인 아버지의 월급은 또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냥 내 식구가 최대한 아둥바둥 아껴가면서 넉넉치도 못한 형편에 그렇게도 끔찍한 독박 육아까지 하면서 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꽃다운 처녀 시절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시간도 여유로운 요즘도 아니고 그렇게 본인 혼자서 힘들게 연년생 독박
유학 육아를 했을 때라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그때보다 행복했던 때는 없대요. 인생에서 단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바꿔보고 싶은 게 아니라 꽃다운 처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누나가 갓난아기였던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저희를 키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에요. 딩크죠? 그래요.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뭐 개인의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정말 부모 같지도 않은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그걸 철석같이 믿은 상태로 나는 애는 죽어도 안 낳아야지 같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때가 와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게 절대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고통보다 육아에서 오는 행복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는 걸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살면서 애를 낳고 후회한다는 사람을 인터넷 말고 실제로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다 똑같고 원래 아기를 좋아했든지 싫어했든지도 전혀 관계없이요. 이혼을 한 부부들도 애를 낳은 것만큼은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반드시 낳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다들 똑같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을 무슨 불행의 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로 치부를 하는데 생각을 고쳐먹으셔야 돼요.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생명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내가 지금보다 고생을 더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가 노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지라도 겨우 그 정도 따위는 별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비출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주장이 있죠. 그래, 애 낳으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 근데 이런 헬조선에서 애를 낳는 건 애한테도 몹쓸 짓이다.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거지옥 등등 이런 거지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견디라고 애를 낳냐.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점점 더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생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은 고민도 하지 않고 노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뭐 미국이나 스위스, 호주, 캐나다, 북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태어나면 그냥 지금보다 무조건 더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그런 생각 좋습니다. 근데 만약 다시 태어날 때 나라 선택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선진국 말고도 소말리아, 인도, 시리아, 중국, 이라크, 가나, 콩고, 에티오피아, 아이티, 쿠바, 캄보디아, 케냐,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등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싹 다 포함해서 206분의 1의 확률로 아무 나라나 랜덤으로 걸린다고 한다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 다시 대한민국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저쪽 중동에서는 허구한 날 처형하고 참수하고 폭탄 테러하고, 인도에서는 대낮에 버스 안에서 여자들이 집단 을 당하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도 갖다 주면 기뻐서 절을 할 정도로 쫄쫄 굶고 있으니까요. 전세계 200여 개국 중 평균 수명 3위. 그렇게 출산 때문에 몸 망가지고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던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평균 6년이나 더 오래 살고 있죠. 수명만 긴 게 아니라 경제 규모도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항상 10위권을 유지합니다. 신라호텔 뷔페에 가면 먹지도 않은 온갖 산의 진미 화려한 음식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수십만원짜리 미슐랭 음식점 스시 오마카세 집은 두세 달 뒤까지 예약이 꽉 차 있고, 헌옷 수거하면 멀쩡한 옷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나라. 휴가철엔 해외 여행객으로 공항이 터져나가고 우리가 타다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버린 차들이 동남아, 중동, 남미에서는 멀쩡하게 쌩쌩 달리는 부자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헬조선이네 어쩌네 하는 핑계로 애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애를 낳지 못했을 거고,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애를 낳지 못했을 거고, 독일에서 태어났어도 애를 낳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인드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맨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들다고들 하죠. 옛날 사람들은 개꿀 빨았는데 자기만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다고. 뭐 우리 아버지 세대나 또 그전 옛날 세대에는 그냥 대충 적당한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평범하게 월급 받아서 평범하게 남들 사는 대로 살면 한 40, 50살에 다들 서울에 집도 한 채씩 있고, 그래서 옛날 세대들은 인생 그냥 운 좋게 쉽게 살았던 세대라고 하잖아. 근데 그럼 제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난 너네 부모는 왜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냐? 다 똑같이 꿀 빨던 세대라며 왜 근데 너네 부모는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인서울 아파트는커녕 경기도권 아파트 한 채도 없냐고. 그리고 요즘 시대가 살기 힘들다, 복지가 구리다 하는 분들은 그럼 지금보다 살기 좋고 복지가 좋았던 시대가 과연 언제가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대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물론 요즘 20대 30대들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 근데 죄송하지만 인생은 원래 힘든 게 정상입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선택받은 극상위 0.001%의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다들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원래 인간은 힘들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댓글 중에 진짜 어이없었던 거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 자식도 저처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돈 때문에 눈치 볼까봐 결혼, 출산 포기할래요. 아니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때문에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체 뭔 생각을 갖고 어떤 꿈속에서 살아야 이딴 댓글을 쳐달 수가 있는 건가요? 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행합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요즘 세상이 정말 제일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다고.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카톡으로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귀족이라는 내용의 글을 받아서 봤는데, 어떤 분이 쓰신 건지는 몰라도 귀족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배타적인 특권을 누리는 세대예요. 뭐 예전 유럽 부흥기 르네상스 시절을 우리가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막 온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휘황찬란한 옷들 입고 맨날 무도회 열어가면서 아무도 근심 걱정 없이 애 숨풍숨풍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만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처음 자리 잡던 시절에 독일에서는 하루 종일 1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간의 수공업을 했을 때의 일당이 고작 달걀 3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알바만 해도 생활 수준이 근대 부르주아들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전근대 시대를 기준으로 웬만한 현대인들은 다들 이미 귀족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의 붙박이 나라 국민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우리는 스스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짜 노비를 이미 수십 명씩은 거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과거 여성들에게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가장 힘든 노동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곧바로 마실 수도 있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1km 떨어진 우물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원하고 따뜻한 물을 열심히 길어오는 성실한 노비를 한 명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마부와 하인, 그리고 2마리 이상의 말이 있어야 가능한 편의를 우리는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훨씬 더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00~300만원짜리 중고차라도 구매를 하면 중세시대 100작 이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어요. 한때 프랑스 전체에서 100작은 단 몇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빨래, 인도에는 상위 카스트를 위한 빨래 카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빨래는 정말 대단한 노동이에요.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조선 여성은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빨래 지옥에 갇혀있다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세탁기랑 세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3명 정도의 노비를 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 옛날 중국의 황후들은 얼굴에 묵은 때와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서 동시에 2명의 궁녀에게 케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누 한 개 싸게 사면 1,000원도 안 하죠. 청소, 일본 사극을 보면 커다란 가옥이나 업소에서 NPC처럼 무릎 꿇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청결은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진공 청소기와 세제, 청소도구는 이미 그 자체로 2명 이상의 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간장을 담그려면 콩을 직접 키워서 수확하고 절구로 빻고 뭉치는 노동을 거쳐서 메주로 만든 다음에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음식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트에 가면 단돈 몇천 원에 간장 한 통을 살 수 있습니다. 케찹, 마요네즈,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노비 몇 명이 공짜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 예전에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배고파도 참고 남겨놓은 쌀을 숙성시키고 걸러내는 과정을 직접 수행한 다음 술이 익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고작 몇 잔 기분 좋게 마시고 잘 수 있었습니다. 노비 추가, 치안, 옛날에는 임금님도 산적 잘못 만나면 약탈을 당했습니다. 경호노비도 최소 4명 추가. 뭐 또 계속 예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전기밥솥까지 가면 그냥 게임 끝이죠. 일단 가마솥을 데울 장작을 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우리는 노비를 몇 명이나 소유하고 사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인류 역사상 어떤 과거가 지금보다 그렇게 살기가 좋았습니까? 과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요즘에도 일부 무개념 꼰대남들은 여자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죠. 옛날 어머니들은 5남매 6남매를 업어 키우면서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없이도 식구들 새끼 밥 차려가며 군소리 한 번 안 했다고.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옛날 여자들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특별히 더 고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도 지게지고 산 넘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인력으로 모내기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옛날 어머니 세대 때 여자들이 헌신했던 얘기를 할 거면 본인들도 조선시대 남자들처럼 일을 하면 됩니다. 옛날 어머님, 할머님들이 군소리가 없었던 건 그분들이 딱히 지금 여자들보다 뭐 엄청 대단하게 개념 있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60도 이상까지 올라간 논물에 다리를 대어가면서 거머리
20마리가 정강이를 빨고 있어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모내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다들 앞으로 픽픽 고꾸라져서 죽었다고 하고,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7, 8kg이 빠졌다고 하는데, 당시 아내들이 괜히 농사일하는 남편들한테 새참이랑 막걸리를 꾸역꾸역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술과 음식을 같이 먹어야 살이 찌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뒤지니까. 옛날 조선시대 밥그릇 한번 보세요. 그때는 그냥 모든 사람 전체가 찌양이고 벤치였습니다. 저렇게 먹는데도 아주 삐쩍 말라있죠. 노동량 때문에 이렇게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었다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생 시작이다 어쩐다는 40살 전에 웬만하면 다 뒤지는 거였다고요. 제 올해 나이가 34살인데 제가 1800년대에 태어났으면 이제 벌써 임종 직전인 거야. 진짜 개허무하죠. 뭐 그렇게까지 과거로 가는 건 너무 같다고요?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스마트폰 없이, 배달의 민족 없이, 에어컨도 없이, PC방, 노트북, 인터넷, TV 다시 보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없이 여러분이 뭐 얼마나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러면 다음 단골 변명이 기다리고 있죠. 부의 양극화가 심하네 뭐네 할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귀족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과 하위층의 격차도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일시불로 결제해서 타고 다니는 재벌과 아반떼 한 대 겨우겨우 할부금 갚으면서 타고 다니는 서민의 경제력 차이는 수치적으로 보면 극명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극명한 차이는 과거처럼 신체에 직접적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보찜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반떼를 몰든 람보르기니를 몰든 A에서 B까지 운전대를 잡고 앉아서 간다는 목표는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어차피 차들이 너무 많아서 람보르기니를 탄다고 해도 더 빨리 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하차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지 그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대적 박탈감 얘기 나와야죠. 와, 이건 진짜 출산율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징징이들 다 때려 부수는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유명한 유튜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애를 안 낳는다고. 근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만큼 멍청해서 애를 안 낳는 쪽에 더 가까워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대다수는 통계적 사고라는 걸 전혀 할 줄 몰라서 메타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TV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상위 0.01%의 자본가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누리는 화려한 삶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미디어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제대로 된 현실 감각도 없이 미디어에 보여지는 게 중산층의 삶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너나 나나 주제에 맞지도 않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멍청한 2030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한 국가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중산층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2013년 한국 사회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재산이 10에서 11억 정도가 있고 월소득 570에서 58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실제 통계에 대입하면 중간 지점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5%가 나와요. 이건 서구사회 기준으로 봐도 상류층에 속하는 건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게 8년 전에 조사한 자료라는 겁니다. 무려 8년 전에 재산 11억, 월소득 600만원을 중산층으로 봤으면 대체 지금은 사람들 생각이 또 얼마나 올랐을지 감도 안 잡혀. 이게 중산층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있는데, 문제는 다 같이 미쳐있기 때문에 서로가 미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중위권에서 차고 넘치게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들 상위 0.01%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그들의 삶을 무작정 따라하는 노답 인생들을 보면서 모두가 스스로 나는 가난하다고, 나만 가난하다고 착각을 하고 급속도로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헛소리들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야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수십만원짜리 호캉스를 즐기고 명품 가방도 기본으로 들고 다니면서 명품 스니커즈를 신고 매년마다 해외 휴양지를 밥 먹듯이 다니는 걸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애초에 그런 고급 호텔 서비스라든지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같은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활들을 평범한 생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현실 감각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전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정말 요즘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똑똑한 게 맞습니까? 사실 현실 직시만 제대로 해도 행복하게 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모두가 불행하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그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겠다는 걸 목표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역사를 봐도 노동자가 부자였던 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싶으면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공무원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건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면서 비빔면을 끓여놓고 짜파게티가 어디 갔냐며 하소연하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미디어나 인스타그램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거라면,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질 거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연예인, 인플루언서, 사업가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만큼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인기가 떨어져서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순간 끝이고, 사업도 매출이 떨어지거나 나보다 뛰어난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끝이죠.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잊혀져도 상관이 없고 회사 매출이 떨어져도 월급 따박따박 받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대신 그런 삶을 선택했잖아. 그들처럼 살고 싶다면서 그들처럼 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들 자기 욕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의미 없는 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 대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 조상 중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짊어져야 했을 리스크를 대신해서 졌던 겁니다.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으면 내 벌이에 맞지도 않는 금액을 쓰면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한번 다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 중에 스스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망해도 안 죽으니까 일단 그냥 다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게 싫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연예인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게 싫어서 돈 된다는 건 뭐든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본 겁니다. 인스타 마켓 하면 돈 쓸어 담는다고 하길래 인스타그램 해봤다가 안 되고, 파워블로거들이 꿀빤다길래 네이버 블로그도 해봤다가 안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해봤는데 또 안 됐다가 이번에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또 정말 개나 소나 죄다 유튜버라고 나대길래 나도 한번 해봤다가 얻어 걸린 거라고. 심지어 이거 유튜브도 A안, B안, C안이 다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이걸 리섭TV 망하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또 파서 얼굴 안 나오는 지식 전달 채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당시 유행하던 카톡 대화 썰 채널을 하려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들 중에 한 번에 떡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 유명한 150만 유튜버 신사임당님도 다른 채널을 3번인가 4번 말아먹고 나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따라해본 다음 지랄을 해도 지랄을 하라고. 상위 10%가 곧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뭐라도 하는 순간 바로 상위 10%입니다. 왜냐면 10명 중 9명은 맨날 하겠다는 말만 짓거리고 절대로 실행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도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위 10%가 되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무조건 단번에 성공한다는 마인드로 시도를 했던 게 아니라, 안 되면 뭐라도 하나 될 때까지 계속 해보자는 마인드로 그냥 이것저것 되는 대로 해본 거예요. 평범한 노동자로 살기가 끔찍하게 싫었으니까. 유튜브도 A안, B안, C안 전부 다 망하면 그 다음 노선은 네이버 카페 운영자들이 돈 잘 번다고 하길래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진짜 명품이 갖고 싶고, 진짜 호캉스가 가고 싶고, 진짜 외제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수저색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길래 이 나라가 도저히 답이 없는 헬조선이라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당장 몇 초만 생각을 해봐도 리스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떠오르는데, 제발 뭐라도 좀 해보고 나서 징징대세요. 유튜브가 하고 싶으면 꼭 라이징 유튜브 필수 강의부터 들으시고, 헬조선이라서 그냥 애가 안 태어나는 게 애한테도 좋다고요? 아이의 입장도 과연 그럴까요? 세상이 지옥 같아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막상 누가 지금 당장 칼 들고 쫓아오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 거잖아요. 맞잖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는 거 다 알잖아. 근데 무슨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냥 자식 건강하게 낳아주고 손찌검이나 욕설 같은 거 안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사랑 듬뿍 주면서 키워주기만 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뭘 더 바래.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고요? 부모는 그냥 자식한테 건강한 정신 상태만 물려주면 해줄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발 다 큰 자식한테 물려줄 게 없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좀 갖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가 다 큰 자식한테까지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리고 다 큰 자식이
챙겨주기, 부모한테 뭘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약해 빠진 애어른으로 만들고, 그런 생각들이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줘야만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애 낳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는 이딴 거지 같은 소리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할까봐 겁낼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가난한 마인드를 대물림하는 걸 겁내셔야 돼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고, 성인이 되는 순간 네 인생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오로지 다 너의 책임이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 너를 잘되게 바꿔주진 않는다. 너를 도와줄 사회 같은 건 없다. 세상은 원래 너를 모른 채 하고 방치하는 거다. 네가 앞으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지 간에 그건 나라의 탓도 아니고 사회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고 오로지 너의 탓이다. 이렇게 못 박으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말아라.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이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살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누명을 씌워도 내 잘못이고, 누가 나한테 비겁한 수를 써서 경쟁해서 줘도 내 잘못이래. 솔직히 어릴 때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남 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도 그걸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내 탓이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욕하고 트집 잡고 헐뜯어도 그렇게 욕할 여지와 틈을 준 나의 안일함을 탓하고, 만약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저는 이런 부실한 집을 계약한 저의 안목을 탓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여태까지 만난 자수성가 부자들은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사는 게 도태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탓하기만 하다가 소중한 인생이 송두리째 다 소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소중한 가치, 삶의 정수를 물려주신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 물려받은 걸로 만족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만 많이 주고 올바른 매너, 올바른 가치관만 물려주면 재산을 안 물려줬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원망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사회가 잘못된 거다, 나라가 잘못된 거다, 이따위 책임지지 못할 달콤한 말들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강남 건물 물려받고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이 맨몸뚱이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정상이고, 누구도 나를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경우는 없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뇌가 어떻게 됐든지, 물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백날 첫날 그렇게 구조 탓, 시스템 탓 해봐야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지금도 개천에서 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의 땅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 애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애를 못 낳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또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도저히 짧게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 결론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일부 정신병에 걸린 사이코패스들과 육아의 힘듦만을 강조하면서 육아에서 오는 행복은 전혀 강조하지 않는 미디어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사실은 전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일 정도로 처참한 현실감각,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평범한 노력만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힘든 게 그저 국가 탓, 사회 탓, 부모 탓이라고만 하는 썩어 빠진 마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불행하다, 너희들은 힘들다, 하지만 너희들 탓이 아니다 라고 전혀 책임지지 못할 쓰레기 같은 말을 해주고 돈을 벌면서 정작 자기들은 외제차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인간 말종 같은 유명인들의 탓도 있죠.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제발 애 낳지 마세요인데, 여기에는 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제발 애 낳지 마세요 입니다. 무언가를 책임지는 것,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책임을 짊어졌을 때 비로소 발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애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억지로 낳으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나 내 아이를 낳고는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면 출산을 좀 미루는 것까진 괜찮아도 절대로 출산을 포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기 전에 그냥 낳으세요. 지금 당장은 무섭고 걱정되고 엄두가 안 나더라도 막상 애를 낳고 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와 정말 애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